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배유정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 불황 여파로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 상황이 불어닥쳤습니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도 크게 줄 예정이어서 당장의 팍팍한 살림을 꾸려야 할 처지입니다.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올해 59조 1천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는 고강도 보조금 구조조정 지령이 떨어졌고 국세의 일정 부분을 떼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 역시 덩달아 감소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액은 11조 6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충북도 역시 지방교부세와 도세 감소로 800억 원에서 많게는 1,500억 원까지 세수가 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의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까지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상반기 충북도의 지방세 수입은 1조 7,121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조 8,467억 원보다 7.2%나 줄었습니다. 당장 국고보조 사업비 등 연차별 예산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에도 타격을 줘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 모든 투자 사업을 원점에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쓰는 경상 경비, 내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이런 거는 좀 10% 이상 절감을 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충북도는 대규모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 청사 신축과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자치연수원 이전, 오스코 건립, 도청 후생복지관 건립이 해당되는데 시급한 사업들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정부가 좀 이게 급격하게 지방 재정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대책이 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자체적으로는 재정 효율화나 지출 구조 조정을 위해서 정부는 가용 재원을 활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한다지만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얼마나 보전해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긴축 재정은 불가피한 현실이 됐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이후 6개월 동안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습니다. 소매업종의 매출 증가는 물론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규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시행 전 걱정도 많았지만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시가 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 6개월 동안 지역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 시민 행복을 위한 성공적인 체감 행정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환 이후 소매점의 매출은 19.8%, 대형마트 매출은 6.6%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소매점의 매출 증가율은 휴무일이 일요일로 유지되고 있는 부산과 경북, 경남과 비교하면 상당 부분 차이를 보였습니다. 피해가 우려됐던 정통시장은 32.3%의 매출 증가율을 보여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의 대형 쇼핑몰은 의무 휴업일 전환 이후 매출이 각각 3%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대형마트와 경쟁 관계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 이용객 10명 중 9명은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유통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중소 유통업 상생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를 확대하여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문 배달 시스템 운영과 대학생 참여 컨설팅 등을 확대해 상생 협력 기조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지난 5월부터 충북 청주 지역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됐는데요. 그런데 추석 연휴를 앞둔 이달 마지막 주의 경우 명절 당일인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명절 대목 매출을 노린 대형마트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홍규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한 건 지난 5월부터. 시는 대형마트와 중수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을 휴업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시는 9월 마지막 주에 한해서 임시 휴업일을 수요일인 27일에서 추석 당일인 29일로 변경했습니다. 대형마트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의무 휴업일이 한시적으로 변경된 건 2012년 제도가 생긴 뒤 처음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이 추석 당일날 쉴 수 있게 해달라는 의무 휴업일을 변경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저희 청주시에 제안을 했고요. 저희가 그 제안을 검토하고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에 서면으로 개최하고. 의무 휴업일 변경으로 대형마트는 추석 연휴 하루 전 정상 영업하며 명절 대목을 그대로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유통업 상생 발전을 위한 의무 휴업일 제도가 대형마트 입맛대로 좌지우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그냥 수요일로 그냥 의무 휴업일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장에게 바란다, 시장 면담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년보다 큰 명절 대목을 기대했던 지역 중소유통업계 입장에선 기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명절 전 수요일 영업을 개시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주시는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 서면 심의를 통해 의무 휴업일 임시 변경이 이뤄졌고 상생 취지에 변함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상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건지 짚어볼 일입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 경북 포항시 6급 공무원이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시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횡령 규모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청 6급 직원 A씨가 관련된 시유지 매각 부지입니다. A씨는 지난해 재정 담당 부서에서 근무할 때 이 부지를 포함한 일대 17필지를 매각하면서 실제 감정가보다 5억 9,100만 원을 적게 시에 납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씨는 이동의 한 임야를 매각할 때도 감정가보다 7억 1,900만 원을 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매각한 시유지 2만 1,000여 제곱미터에 대한 감정가는 38억 원 정도지만 징수한 금액은 25억 원으로 그 차액이 무려 13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경북도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포항시는 A씨가 이를 빼돌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5일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18일자로 직위 해제했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횡령한 공금에 대한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포항시 공직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김남일 부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머리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신속한 사건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고강도 쇄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포항시의 재정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은 통신사에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사용 중단을 요구해야 하는데요. 충북경찰이 지난해 이런 조치를 안 해서 17억 원이 넘는 피해가 더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칭에 돈을 빼내는 보이스피싱부터 금융기관이나 가족으로 속여 악성 프로그램 설치나 전화를 유도하는 스미싱까지 지난해 충북에서 760건이 발생할 만큼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범죄가 됐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팀의 김민재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그 압수된 물품 중에 지금 명의로 된 농협하고 신한은행 통장이 같이 발견돼서 저희가 사실 확인차 연락드린 거예요.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전화번호가 확인되면 경찰은 해당 번호의 사용 중단을 통신사에 요구해야 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기본 조치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충북에서는 이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충북 12개 경찰서에서 1248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가 신고됐는데 9개 경찰서에서 274개의 사용중단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누락된 번호 가운데 47개가 계속 범행에 사용되면서 전국적으로 52건, 17억 6,479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충북경찰의 미흡한 조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사용중단을 요청한 전화번호 774개 가운데 90% 이상인 893개가 사건 접수 이틀 이상 지나서 이뤄졌고 한 달이 지난 뒤 조치한 번호는 전체 20%에 가까운 191개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79건, 최대 14억 7,548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 외에도 112로 신고받은 19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상담문의 등으로 잘못 분류해 5억 6,388만 원에서 6억 8,888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경찰청은 직원 실수와 실제 금융기관 등의 대표번호를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누락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보는 코너죠. 검색 차트 핫5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최소 29명 반란, 이재명 리더십 치명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이 대표는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하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지난 6월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었다는 역풍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찬성이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는데요. 이날 국민의힘과 정의당, 범여권 무소속 12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으며 당 내분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입니다. 집에 가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1심보다 형량이 8년 늘어난 2심 판결을 확정한 건데요. 1심에선 살인미수죄만 적용돼 징역 1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강간살인미수죄로 바뀌며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된 가해자. 하지만 선고 직후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하는 20년 뒤가 더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출동해놓고 도망, 직무유기 경찰관 징역형입니다. 2년 전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아랫집 이웃에게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장면이 CCTV 화면으로 공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해임된 해당 경찰관 2명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압할 수 있었던 범죄를 피하며 경찰로서의 의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뢰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은 경찰 부실 대응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1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추석 연휴 보이스피싱 주의보인데요.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들을 노리는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이 또다시 기승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금 사용이 늘어난 틈을 타 가족을 사칭한 전화 사기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의심하는 겁니다. 가족이 납치됐다거나 다쳤다는 이유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지인을 통해 서둘러 연락해 안부를 확인하는 게 좋고요. 뜬금없이 걸려온 금융사 ARS 전화가 본인 인증을 이유로 계좌와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그냥 끊으셔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추석을 앞두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10대 고등학생이 200억 콘텐츠 해킹입니다. 인터넷 서점과 입시학원 등을 해킹해 200억 원의 상당 전자책 등을 빼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범행을 주도한 해커는 고등학교 2학년 A군이었는데요. 전자책엔 구매자만 알 수 있는 암호가 설정돼 있지만 A군은 암호를 푸는 프로그램까지 직접 만들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A군 일당은 비트코인 100개를 주지 않으면 해킹한 전자서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했고, 이에 업체 측은 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고 별도의 현금 7,500만 원도 해커 일당에게 전달했습니다. 업체 측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4개월 만에 A군 등의 일당 3명을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이 해킹에 빼낸 영상 등의 콘텐츠는 203억 원 어치에 달했고, 경찰은 A군이 미성년자지만 범죄가 중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서울 스튜디오에서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박상학 기자의 뒷동산 전해드립니다. 돈이 되는 지식 토크 뒷동산의 박상학입니다. 이번 시간엔 많은 직장인들의 경제 멘토로 유명하신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 모셨습니다. 요즘 뭐 젊은 층들도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노후 준비에 대한 또 생각이 좀 잘못되거나 또 착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엄청나게 많죠. 있을까요? 네. 다 잘못돼 있다고 보면 돼요. 진짜 지금 생각하시는 거가 너무 다르거든요. 일단 2030들이 노후 준비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야, 우리 때는 뭐 40, 50대야 생각했는데 야, 역시 요즘 친구들은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노후 준비하는 거는 노후 생각하는 거는 딴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파이어족. 다르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50, 60, 70까지 일하고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일하기가 싫은 거야. 지금 일하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파이어족 텔레비전에 나서 막 자산은 막 몇 배가 되고 막 수백억이 돼가지고 나는 회사 그만뒀다 이런 사람들 보면 그게 동경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진짜 뭐 수만 명 중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 한 분들이고 그분들이 진짜 일을 그만뒀느냐?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일을 바꾼 사람이죠. 그러니까 고용돼서 일하다가 자기 일을 하는 걸로 바꾼 거예요. 파이어족이라는 것은 은퇴가 아닙니다. 자기 일을 바꾼 사람이거든요. 이 파이어족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파이어족이 보통 뭐 젊은 나이에 좀 경제적 자유를 잃어서 빨리 은퇴한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제일 재밌는데 은퇴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노후 준비라기보다는 어떻게 빨리 일 그만하지? 이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4050들이 생각하는 건 노후 준비거든요. 근데 노후 준비에서 가장 크게 잘못된 생각이 뭐냐? 어딜 가나 제가 받는 질문이 얼마 모으면 은퇴할 수 있을까요? 자산 얼마 정도 있으면 편하게 먹고 놀 수 있을까요? 있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 근데 제가 이 말이 얼마나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냐면 그럼 여러분들이 그만 한 30억 있다 쳐요. 한 30억 있어. 그럼 은퇴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당연히 그래 30억 있으면 내가 놀고 먹겠다. 근데 30억 딱 생기잖아요? 안 돼요, 그게. 그럼 잘 보시면은 뭐 서장훈 씨는 뭐 50억 100억이 없어서 지금 나와서 맨날 저렇게 방송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얼마라는 자산이 있을 때 은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얼마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은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일하지 않고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으로 그냥 현금 흐름이 내가 얼마 쓸 건데 그냥 그 정도는 무조건 오토매틱으로 나온다 라는 게 될 때 은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금액을 다 몰라요, 사람들이. 나 그러면 나중에 그냥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이제 회사를 가거나 근로 일을 안 하고 어떤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한 달에 쓰는 생활비 있죠. 그 머릿속에 그리셨어요? 한 달에 생활비. 거기서 교육비 빼세요. 왜냐면 이제 애들 다 크면 일단 그건 안 나갈 거잖아. 애들한테 나가는 교육비. 그다음에 이자 빼세요. 이자. 뭐 나중에 다 어느 정도 갚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남았죠. 그게 여러분 지금 순생활비거든. 그 순생활비가 그래도 200~300 이상 쓸 걸? 웬만한 집은? 그죠? 200~300. 자, 근데 지금은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200~300 조달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나중에 일을 안 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서 시달리고 거기에 매여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놀고 지금 200~300 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안 가잖아. 그럼 200~300으로 될 것 같아요? 에이, 그럼 그때는 뭐 돈 없으니까 그냥 나가지 말고 안 만나고 넷플릭스만 하루 종일 본다. 안 되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케줄이 있어야 되잖아. 오늘은 누구 만나러 가. 오늘은 어디 모임 가. 오늘 잠깐 놀러 가자, 나들이 가. 아니 맨날 이러는데 옛날에 쓰던 생활비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2배는 든다고 봐야 돼요. 2배. 순생활비의 2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끔찍하죠. 와, 그럼 일도 안 하는데 순생활비의 2배가 매달 필요하다고? 필요해요, 진짜.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한 재테크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재테크 잘하셔가지고 뭐 건물이 막 몇 개가 있고 뭐 수백억이 있고 뭐 은행 예금이 수십억이 있다. 그러면 되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재테크로 공적연금 받고 해서 해결이 안 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해결 안 되는데 계속 안 돼. 어떻게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뭐에 투자해야 돼? 비트코인을 해야 되나? 뭐 미국 주식을 사야 되나?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자산의 힘을 빌려서 노후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100%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을 하셔야 돼요. 오늘 내용들 참고하셔서 월급 관리 또 자산 관리 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든이 넘어 한글을 깨친 할머니들이 래퍼로 변신했습니다. 경북 칠곡군 성인 문해교육 현장인데요. 힙한 할머니들의 유쾌한 도전, 윤지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금목걸이와 깊게 눌러쓴 벙거지 모자, 알록달록 멋진 두건에 문신 팔토시까지 평균 연령 85세. 만학도들의 교실이라고는 믿기 힘든 모습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또 혹은 집안 형편 때문에 그때 공부를 놓쳐서 너무너무 한스러웠다, 속상했다. 90이 넘은 나도 이렇게 서서 랩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음악 장르에 도전해 보는데 젊은이들은 뭘 못할 게 있어. 경북 칠곡군 신사리 경로당은 할머니들의 소중한 수업 공간입니다. 전쟁의 아픔과 학교에 가지 못한 서러움, 노년의 외로움을 경쾌한 리듬의 랩 가사로 표현했습니다. 잠도 잘 오고 좋은데 아들이 막 알고 막 전화가 막 와가지고 어찌 우리 딸아가 이칸다 엄마한테 사인 받으러 가야 되네 이카고 그렇게 하면서 재밌고 막 하루하루 이카이 즐거워가지고. 일 1년에 한 번 있는 마을 학예 발표회를 준비하며 우연히 랩을 접하게 된 할머니들. 여든이 넘은 나이에 한글을 깨우치며 지금껏 마음속 담아둔 이야기를 이젠 어떤 형식으로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칠곡군 어르신들의 발표회 성인 문해대잔치는 10월 24일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문화다이어리 윤지아입니다.
코로나19로 개점 휴업이나 다름없었던 부산의 주요 관광 명소에 최근 중국인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달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비자를 허용한 건데요. 지자체와 유관 기관들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 해운대 해수욕장. 평일 아침 궂은 날씨에도 바다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이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我是这回刚好公司有年假，然后跟父母一起过来釜山来看一看，然后听说釜山也特别美，然后美食也特别好吃，就带着父母过来看一下。然后今天看了这个釜山的大海，确实很美，特别大，也特别干净，也这里的人文文化也特别好。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지역 관광업계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는데 지난달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비자를 허용하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의 30%가 중국인인 점을 감안하면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관련 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은 중국 노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산관광공사와 항공사, 여행사 등도 함께 유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공항에는 베이징과 상해, 시안 등 10개 중국 노선이 취항하고 있는데 지난 6월과 7월만 봐도 코로나19 이전보다 이용객이 평균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올 하반기 운항 횟수도 주 16회가량 확대하면서 연말쯤이면 회복세가 더 뚜렷해질 거란 분석입니다.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고 그리고 동계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16개 노선 주 135회 운항 대비 오히려 더 늘어난 16개 노선 주 151회를 지금 현재 배정해 놓은 상황이라서 여객 수요 흐름 상승 추세에 따라 또 크루즈선까지 정상 운행에 나서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한층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고작 3만 2천여 명. 다시 시작된 중국발 훈풍으로 100만 명을 내다보던 부산의 관광 성수기를 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전문 용어와 복잡한 과정 등을 이유로 세금 관련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세금 고민을 덜어주는 마을 세무사가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족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았는데요. 현장에 김동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통시장 고객센터가 세무상담 창구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세무사의 재능 기부로 진행되는 무료 세무 상담 소식에 시장 상인과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각자 집이 다 있으니까 반포만 나중에 올랐을 때 정리를 하시고 여기서 막 인위적으로 막 하잖아요. 그럼 다 돈이고 세금이에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열렸는데 세무사회는 화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생명 구조 타워를 시장에 기증했습니다. 직접 경기 현장에 나와서 실제로 경기를 이끌 수 있는,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 공헌 활동도 좀 펼치자 해서 이제 이번에는 시작으로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더 활발한 이제 활동을.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가 함께 추석 전까지 전국의 전통시장 등 모두 8곳에서 열립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이상으로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